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포 계대에 대해서, 계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을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려보면, 세포 배양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사항을 체크한다. 자, 세포 계대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포로 불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세포로 불려나가는 과정이 뭐냐 라고 또 궁금해 하실 텐데, 세포를 불려나간다는 거는 세포를 키우다 보면 그 플레이트에 세포가 다 꽉 차게 자랄 때가 있어요. 자, 세포가 꽉 차게 자라는, 세포가 자라는 그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우리가 컴플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그 컴플러시 면적이 어느 정도 채워졌냐라고 해서, 세포가 한 70%에서 80% 정도, 어느 정도 꽉 찼다라고 하면, 세포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플레이트에서 키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컬처 디시에서 세포를 키우는데, 자, 세포가 맨 처음에는 요 정도 간격으로 이제 이렇게 자랐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하루가 지나는데 얘네가 더 이제 촘촘하게 막 이제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꽉 찼어요. 자, 그럼 이 컴플러시가 요 면적, 채워진 게 70에서 80% 정도 되면 얘네들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뜻은 저기 안에 지금 우리가 세포를 키울 때 여기에다가 세포의 영양분이라고 해서 FBS랑 또 항생제를 포함한 완전 배지를 제가 처리를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쵸? 근데 그 완전 배지의 영양분을 다 이제 처리해서 이 세포를 키우는데, 저 세포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저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컴플러시가 70에서 80이 넘어가 버리면 세포들이 이렇게 겹쳐서 자라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즉 여기 면적이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세포들이 계속 겹쳐가지고 이렇게 자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자라게 되면은 겹쳐져서 이렇게 밑에 있는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배지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영양분을 먹을 수 있는 그게 그 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계속 배가 고픈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배가 고픈 상태가 된다는 거는 이제 세포가 사멸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컴플러시가 70에서 80이 되면 한 플레이트였던 거를 가지고 이제 두 플레이트로 계대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포를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플레이트가 두 플레이트가 되고, 뭐 두 플레이트가 세 플레이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다 보면 요렇게 넘어가는 세포를 떼서 또 키우고 또 떼서 키우고 이 과정을 계대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렇게 계대를 한 단계 할 때마다 패시지라고 해서 그 나이, 세포의 나이가 하나씩 증가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 계대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 계대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증식하고 유지, 이제 세포는 계속 증식되고 유지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라고 했었고, 여기 세 번째를 보시면 변형세포주나 암세포 등은 굉장히 비교적 잘 자라는 편이지만 배양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양 속도도 빠르고, 왜 우리 암에 걸리면 전이도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암세포는 자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사실 환경이 막 그렇게 좋지 않아도 약간 영양분이 조금 고갈돼도 이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증식을 굉장히 잘해요. 무서울 정도로 속도가 좀 빠른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뭐 뼈세포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세포라든지 뭐 간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울 때 굉장히 세포가 속도가 엄청 더디는 것들이 꼭 있어요. 그 더디는 세포들은 영양분이 잘못되거나 그걸 키우는 환경이라는 거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되게 예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민한 이런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각 세포들마다 그 세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잘 이제 확인하신 후에 그 세포의 배양 조건도
이제 잘 보고 키우는 게 세포를 개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이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요. 개대를 하는 방법은. 그래서 붙어서 자라는 세포 또는 부착세포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또 떠서 자라는 세포, 자, 부유세포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 이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이 세포를 개대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세포 개대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무조건 멸균 상태인, 즉 무균 상태인 클린벤치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린벤치 안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럼 밖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밖에서 그냥 아무런 이런 실험대에서 이 세포를 개대한다 라고 하면은 세포의 컨타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오염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실습할 때 보면 인큐베이터 안에 내 셀만 키우는 게 아니라 조원들 셀을 다 키울 거예요. 조원들 인당 하나씩 키울 거기 때문에 각각 개인별로 다 키우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한 명이 그 자기 플레이트에 오염이 돼버리면 같이 놓은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키우고 있는 모든 조원들의 셀에도 오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은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에 컨타미 나지 않기 위해, 즉 오염이 되지 않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가지고 내 거에 오염이 됐으니까 내 거만 됐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면 친구들 것도 다 오염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묽은 상태에서 멸균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세포 개대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세포를 키운다는 거는 모든 실험은 정말 베이스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포를 정말 잘 키우지 않으면, 즉 세포의 이 컨디션 자체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실험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 실험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세포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상태의 세포에다가 약물도 처리해서 실험도 봐보고 또 어떠한 케미칼도 처리해서 한번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고 이미 맛이 간 그런 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 그거는 보나마나 결과가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세포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실험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수고를 더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포 키우는 거는 정말 모든 거의 기본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착세포, 부유세포 비교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부착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세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얘네들은 증식을 할 때 반드시 표면 기질에 부착이 되어서 사는 세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세포는 자라는 위치에 따라서 부착성과 부유세포로 나눠지게 된다. 부유세포 같은 경우에는 붙어서 자라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형을, 그러니까 발을 뻗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플레이트 표면에 붙지 않고 자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세포는 헬라셀이랑 그다음에 로우 264.7 셀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붙어 자라는 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부착성 세포의 대부분은 플레이트 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자란다라고,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 세포를 계다 배양하는 거, 자, 그래서 영어를 서브컬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서브컬처. 자, 그래서 우리 셀 서브컬처 하세요. 자, 셀 서브해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는 것도 실험을 하고 실습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부착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서 붙어서 자라는데, 그럼 얘를 서브를 할 때, 얘를 개대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닥에 있는 셀들을 다 먼저 떼어내야 되겠죠, 발을. 자, 그래서 요 발을 떼어내는, 즉 붙어있는 발을 떼어내는, 이렇게 발을 떼어내는 시약이
트립신 EDTA, 즉 ET예요, T. 자, 그래서 트립신 EDTA를 요 셀을 떼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하고 봤을 때 셀 컴플런시라고 해서, 자, 지금 셀에 어느 정도 면적이 채워졌는지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농도가 얘는 로우 덴시티고 얘는 이제 하이 덴시티예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어느 정도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들이 좀 보이죠, 그쵸? 근데 얘에 비해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은 지금 어느 정도 면적들이 다 꽉 차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왼쪽 거는 너무 셀이 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많은 것보다 셀이 없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셀은 우리 흔히 하는 말 중에 과하지도 않고 딱 복통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너무 셀이 많으면 겹겹이 막 자라기 때문에 밑에 있는 셀들은 영양분을 못 받아서 자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걔네들은 영양분 고갈로 죽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조금 많다라고 했을 때는 셀들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셀이 단독으로 자기 혼자 이렇게 있고 이러면은 셀이 자기가 외로움을 느껴서 되게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셀도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셀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셀이 많아도 안 돼요. 딱 중간 정도. 즉 컴플런시가 70%에서 80%가 가장 적당한 거고, 거기까지 됐을 때 어느 정도 셀을 개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70%하고 80%를 어떻게 하나요? 라고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요거는 스킬이에요, 스킬. 그래서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초보자들이 보고 70이지 80이지 이거 아시는 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거지만 어느 정도 계속 그 셀을 보다 보면은 컴플런시가 한 이 정도면 70이 되겠네? 80이 되겠네? 라고 본인들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서 실험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셀의 컴플런시는 70% 이상이 될 때 셀 개대를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붙어있는 셀들을 떼어내는 시약은 트립신 EDTA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떠서 있는 세포는 그러면 어떻게 개대를 하는지, 아까 같은 경우에 부착세포 같은 경우에는 트립신 EDTA를 트립신 EDTA를 이제 넣어서 붙어있는 세포들을 이렇게 요 발들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요거 이렇게 딱 떼는 거예요. 떼가지고 붙어있는 셀들을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서브를 하는 건데, 그러면 떠서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부유하냐? 그래서 요거는 이 떠서 자라는 세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서브컬처 하는 거는 좀 굉장히 편리합니다. 부유세포는 그게 좀 편리하다는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플레이트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애들이 떠서 자라는 세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패시지 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상태 패시지 1에서 얘네들을 그냥 반반 나눠서 이렇게 넣고 부족한 볼륨을 그냥 완전 배지를 채워줘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셀을 워싱을 시키니까, 즉 패시지가 패시지가 하나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얘네들을 가지고 다 수집을 해요. 다 그 10ml 파이펫을 이용해서, 오토 파이펫을 이용해서 저 셀을 다 꺼냅니다. 다 꺼내서 얘를 이렇게 15ml 코니카 튜브에 넣어준 다음에 센트리퓨즈를 돌려요.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당연히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거는 위에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세포는 펠렛 형태로 이렇게 다 가라앉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돌리면 세포가 이렇게 다 가라앉을 거예요. 밑에 하얗게 가라앉고 여기 위에는 이제 배지가 떠 있을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얘를 가지고 그냥 석션기를 이용해서 얘를 다 빨아들이고 펠렛만 남겨둡니다. 여기까지만 남겨두고 요 상층액은 다 제거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완전 배지를 여기다가 새로운 완전 배지를 여기다가 넣어준 다음에 얘를 가지고
반씩 여기다가 이렇게 서브를 해주면, 자, 이렇게 하나였던 플레이트에 이렇게 두 개씩 세포가 나눠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펠렛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완전 배지 새 거를 10ml를 넣었다고 칩시다. 자, 10ml를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반반씩 따면 여기 5ml, 그 다음에 여기도 5ml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컬처 디시, 컬처 디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긴 컬처 디시예요. 자, 요건데, 요렇게 생긴 거. 자,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요렇게 생긴 거 많이 쓰실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볼륨, 그러니까 즉 얘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볼륨은 딱 10ml입니다. 10ml. 그래서 여러분들 컬처 디시 할 때 최고 볼륨을 얼마 넣을 수 있냐라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10ml까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ml인데 얘를 5 따면 얘는 지금 여기 5가 채워져 있겠죠. 그쵸? 여기에 5는 넣었어요. 그럼 이거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요 컬처 디시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5, 여기다 5 해가지고 셀을 반반씩 넣었어요. 그쵸? 자, 근데 아까 제가 10ml까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5 들어간 거에 완전 새 배지 있죠. 새 배지 완전 배지 5ml를 여기다 또 넣어줘서 얘 볼륨을 10ml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브할 때 중요한 거는 컬처 디시에 들어갈 수 있는 볼륨이 10ml 정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플레이트마다 달라요. 뭐 24일 플레이트는 뭐 2ml, 96개 플레이트는 100마이크로리터, 뭐 75T는 뭐 18ml,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그거는 제가 상황에 따라서 다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 볼륨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라고 그때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10ml, 여러분들이 서브할 때 사용하는 그 컬처 디시를 100파이 디시라고 하는데, 그 100파이 컬처 디시의 볼륨은 총 10ml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티지 1이었던 세포들의 컴플러시가 70에서 80이 이상이 돼버리면 얘를 이렇게 서브를 두 개를 해주면서 패스티지가 1이었던 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레이블링을 항상 하라고 했었죠. 레이블링을 할 때 자기 이름 적고 날짜 적고 패스티지 2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만약에 패스티지가 원래 4였다.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5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개대를 하고 서브를 할 때마다 증가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부유세포는 이렇게 하는 거고, 부착세포 같은 경우에는 T를 처리를 해서 이제 셀을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T 같은 경우에 주의할 점이 뭐냐면, 그 부착세포에 셀을 떼어낼 때 T를 처리를 할 때 T는 배지가 있으면 그 T가 먹지가 않아요. T 활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착세포는 T를 처리하기 전에 배지를 다 없애고, 그 다음에 DPBS라는 이제 배지를 넣어서 워싱을 시켜준 후에 배지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T를 처리를 해야지만 붙어있던 세포들이 이렇게 똑 하고 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동영상도 제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헬라셀 대 이제 로우셀하고 이제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험에 사용을 할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착성 세포다. 이렇게 부착성 세포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헬라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경부암 세포로 알려져 있고, 로우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식세포여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뭐 랭클이라는 걸 처리하면 얘네들이 뼈세포로 분화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 뭐 다른 걸 처리하면은 지방세포로도 분화도 되고, 자, 이제 그런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헬라셀은 T 같은 요 시약을 쳐야지만 바닥에서 떼어집니다. 자, 근데 로우셀 같은 경우에는 T라는 분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스크래퍼라는 우리 실험 기구, 실험 소모품을 이용해서 세포를 떼요. 자, 그래서 요거 차이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직접적으로 사용을 할 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가지고 헷갈린다? 그러면은 애초에 실험이 또 다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도 필기를 하면서 혹은 이 동영상을 자꾸 보면서 이제 실습할 때도 이 동영상을 자꾸 틀면서 먼저 인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헬라셀은 T라는 효소를 써야 되고 로우셀은 T라는 효소를 쓰면 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세포마다 정말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세포의 성격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헬라셀에 막 셀이 붙어 있는데, 자, 근데 그 T를 치지 않고 스크래퍼를 이용했다. 자, 그러면은 셀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로우셀인데 T를 쳤다. 그러면 그것 또한 로우셀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셀은 트립신 이지테이를 쳐가지고 부착되어 있던 세포를 떼는 거고, 로우셀은 이제 스크래퍼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셀을 직접적으로 떼는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헬라셀의 개대 방법, 로우셀의 개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플레이트, 지금 계속 보여주는 플레이트는 동그란 플레이트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플레이트들은 플라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플레이트기는 한데, 플라스크라고 75T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근데 요거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동그란 요런 플레이트를 쓸 거니까 제가 일부러 요거를 가지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실험을 하실 때 왜 그림에선 이 모양인데 우리는 이거 써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똑같은 거예요. 단지 면적의 차이예요. 얘는 조금 더 큰 거고 얘는 조금 더 작은 거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헬라셀의 개대 방법은, 헬라셀은 붙어서 자라는 셀입니다. 로우셀도 마찬가지로 붙어서 자라는 셀이에요. 자, 헬라셀 이렇게 붙어서 자랍니다. 자, 근데 개대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라셀은 뭐가 있어야 된다? 자, T가 있어야 됩니다. T로 셀을 떼야 돼요. 자, 근데 이 T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지가 있으면 T가 먹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배지들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PBS, 여기서 말하는 PBS가 DPBS랑 똑같은 거예요. 자, DPBS 우리 하얀 색깔로 된 배지예요. 하얀 색깔로 된 거, 투명한 거. 자, 그 배지를 가지고 여기다 10ml를 넣어서 그 전에 요 미디어를 제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제거하냐? 석션기를 이용해서 배지를 다 제거합니다. 제거를 한 후에 DPBS, 자, 그럼 제거할 때 세포가 다 딸려가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자, 여기 세포는 바닥에 붙어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바닥에 대고 직접적으로 세포한테 만약에 석션기를 댄다. 그러면 당연히 세포한테 데미지가 가겠죠? 자, 근데 잘해서 위에 있는 세포들만, 배지들만 잘 딴다라고 하면 세포에 무리는 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배지를 다 제거한 후에 투명한 이 DPBS 10ml를 여기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 파이펫을 뿌리거나 뭐 어떤 석성기를 이용하거나 오히려 뭐 덜어내거나 할 때 세포가 있는 데에다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세게 뿌리고 이러면 세포가 죽을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벽면에 대고서 뿌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DPBS를 먼저 뿌려준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DPBS로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잘 흔들어줘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석션기를 이용해서 다시 PBS만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떠한 배지조차도 없고 그냥 바닥에 세포만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포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보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돼요.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넣을 거냐면 T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다가 T를 한 3mm 정도 넣어주세요. T를 3mm 정도를 넣어줍니다. 자, T를 3mm 정도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잘 흔들어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인큐베이터, 세포가 자라는 공간이 인큐베이터라고 했어요. 그 인큐베이터가 넣어준 다음에 3분 정도 타이머를 맞춰서 3분 정도 방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3분 정도 방치를 해준 후에
걔를 꺼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냥 막 이렇게 세게 치면 그 티가 이 뚜껑 천장으로 묻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중에 컨탄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튀지 않게끔 살살살살 잘 떨어지라고 이렇게 살살살살 쳐준 다음에 현미경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을 관찰하면 붙어있던 세포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현미경에 보일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거 다음에 이제 부유세포는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부유세포 하는 것처럼 이제 걔들 다 여기 있던 애들을 다 빨아들인 다음에 스핀다운 돌려가지고 걔네들을 반 나눠서 이렇게 개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로 264.7셀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요렇게 배지가 요런 상태일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처음 꺼냈을 때. 얘랑 똑같아요. 상황이. 자, 요런 상황인데, 아까 전에 헬라셀 같은 경우에는 석션기를 이용해서, 영양분이 없는 그 고갈된 배지를 다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DPBS 넣어서 워싱 해준 다음에 다시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T를 처리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 로셀 같은 경우에는 저 상태에서 그냥 요 초록 색깔이 뭐냐면, 얘가 뭐냐면, 얘가 스크래퍼입니다. 자, 요 스크래퍼를 가지고 이렇게 긁으면 돼요. 바닥을 탁탁탁탁 긁으면 되는데, 이때 또 주의해야 될 거. 막 벅벅 긁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벅벅 긁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벅벅 긁지 말라 그랬더니, 또 엄청 힘 없이 막 살살살살 긁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살살 긁으면 셀 안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 긁은 다음에 현미경으로 확인해 보세요. 다 긁은 후에 현미경으로 확인해서 그게 내가 긁은 세포들이 이제 둥둥 떠다니는지 확인을 하시면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아까 두 번째 센트리퓨지 돌려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 가정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로우 세포는 T를 처리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두 개는 개대하는 서브하는 방법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유념해 두셨다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헬라셀 개대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고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런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인쇄를 하시던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노트북 아니면 핸드폰 아니면은 뭐 아이패드 등등 자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열어두신 다음에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고 미리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간단하게 쭉 한번 메소드를 설명을 해드리면 자,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는 당연히 완전 배지겠죠. 자, FBS랑 PS를 다 넣은 상태로 모든 실험이 진행이 돼야 돼요. FBS랑 PS를 다 넣어준 상태가 완전 배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미디어를 워터베이스에서 미리 워밍업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서브할, 내가 컬처할, 내가 개대할 세포를 자, 여기서는 헬라셀이었기 때문에 자, 미디어를 석션기로 걷어낸 다음에 DPBS로 워싱을 해줍니다. DPBS 양은 5라고 적었는데 10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DPBS를 다시 석션기로 걷어낸 다음에 트립신 EDTA를 3mm를 넣고 인큐베이터에서 3분간 인큐베이션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현미경으로 그 세포가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플레이트를 톡톡톡톡 쳐본다. 대신에 뚜껑에 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로 다 글로 쓴 거예요. 새 배지, 이것도 완전 배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배지인데 새 배지. 자, 완전 배지, 새로운 완전 배지. 이미 여기 있는 미디아는 다 영양분이 고갈된 거예요. 이 세포들이 이미 다 먹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고 다시 새로운 배지를 여기다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새 배지 3mm를, 셀을 모아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배지 3mm를 지금 4번까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금 툭툭툭툭 쳤을 때 셀만 둥둥둥둥 떠다닐 거예요. 뭐에? T 3mm에. 그쵸? 아까 T 3mm를 넣어줬잖아. 나머지는 다 석션기로 걷어냈죠. 자, T 3mm에 요 세포를 툭툭툭툭 쳐서 얘네들이 다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그럼 여기 트립신 EDTA 3mm의 세포가 떨어져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새로운 완전 배지 3mm를 여기 다시 넣어줘요. 자, 그럼 여기 볼륨이 얼마가 돼요? 6mm가 되겠죠. 자, 6mm로 돼서 이제 그거를
셀을 모아줍니다. 쭉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렇게 생긴 거. 자, 요게 10ml, 요게 파이펫. 요거는 오토 파이펫이에요. 그 제가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요 기구인데 제가 요거를 좀 가지고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이거를 자를 때 항상 제 손에는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어야 돼요. 세포를 할 때는. 그래서 라텍스 장갑을 끼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자, 요거를 요렇게 제거를 해요. 자, 최대한 저는 이거를 요 플라스틱을 손으로 잡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잡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실험을 할 때도 요거 잡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한쪽을 딱 뜯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엄지로 잡고 뒤에 있는 애만 요 종이만 딱 접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요걸 잡지 않게끔 컨탄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얘를 오토파이펫에 넣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눈금이 있는데 눈금도 이렇게 돌려서 제 눈에 보이게끔 돌리라 그랬더니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플라스틱은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이게 잡으면 나중에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쑥 빼서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먹고 아까 남았던 커피인데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빨리고요.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뱉어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쭉 빨아들여 볼게요. 지금 올라가죠? 그쵸? 쭉 올라가는 게 색깔이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눌러볼게요. 밑에 거 누르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빨았다가 뱉었다가 빨았다가 뱉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5번째 스텝을 다시 보시면 세배지를 여기서 총 6ml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 6ml을 이렇게 다 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딴 다음에 얘를 15ml 코니카 튜브에 이렇게 다시 담아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담아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센트리퓨즈 3000rpm에 3분간 돌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컬처 디시. 자, 왜 새로운 컬처 디시가 필요하냐?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제가 아까 키워서 셀을 뗀 요 디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쓰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세포 개대할 때는 새로운 컬처 디시를 꺼내서 거기다가 다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뗀 거는 얘는 그냥 과감히 버려주고 새로운 컬처 디시를 꺼내서 거기에다가 하나였어요. 자, 맨 처음에 하나였던 게 개대한다는 거는 2개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자, 2개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컬처 디시 2개를 꺼내서 거기에다가 새 배지를 5ml씩 넣고, 아까 전에 센트리퓨즈 한 요 세포가 들어있는 거기에 상층액은 버리고, 펠렛이 셀이 남아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잘 보세요. 새로운 배지, 10ml 미디아. 여기서 말하는 다 배지는 다 완전 배지예요. 10ml를 넣어준 다음에 리서스펜션이라고 하는 거는 업다운이에요. 업다운. 리서스펜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셀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위로 빨았다가 뺐다가 해서 그 펠렛을 뭉쳐있어요. 펠렛들을 다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컬처 디시에다가 아까 컬처 디시 2개 준비한다고 했죠? 거기에 이 10ml에서 5ml, 5ml씩 분주를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이 새로운 컬처 디시에 아까 5ml씩 새로운 완전 배지 넣어준다 그랬죠? 그럼 5ml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 새로운 셀이 들어간 거 5 넣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총 볼륨이 10ml가 되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다시 인큐베이터에 넣고 패세지는 한 단계가 더 플러스가 돼 있을 거예요. 플러스 1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패세지가 원래 뭐 20이었다. 그럼 21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상태로 인큐베이션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한 플레이트였던 게 2개의 디시, 2플레이트로 개대가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헬라셀 개대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로우 264.7셀 개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래퍼가 필요해요. ED가 ED가 아니라 T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미디어를 워터베스에 미리 데워주고 서브컬처 셀의 미디어 숙성기로 걷어내고 디퓨베스로 워싱 해놓으면 똑같아요. 자, 근데 3번 상태에서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긁어냅니다. 자, 긁어낸 다음에 얘는 원심 분리하지 않아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해줘봤자 로우셀은 좀 예민한 세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원심 분리기를 자주 해주면 얘한테 데미지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자주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아예 안 해주면 죽은 세포들이 다 둥둥 떠다닐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자주 해주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컬처 디시 2개에다가 똑같이 3배지 OM을 넣어놓고 아까 전에 이렇게 긁어냈다 그랬죠? 거기서 5 이렇게 나눠서 분주만 해주면 또 총 볼륨이 10ml가 됩니다. 자, 그거를 37도 인큐베이션에 넣어놓고 또 키우면 되고 패시지가 한 단계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플레이트였던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먼저 해서 내 세포가 오늘 70에서 80% 컴플리시가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걸 그냥 두고 내가 집에 갈 거야. 이거 그냥 서버 하지 말고 그냥 가지 뭐 이러면 밤새도록 얘네들이 영양분을 못 먹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잘 먼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오늘은 가기 전에 꼭 서브를 해야겠다 라고 하면 서브를 해주시고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실습을 하러 오면 가장 중요한 거 출근했을 때 자, 처음 시작했을 때 자, 학교 이제 우리 9시 땡 했을 때 학교 오면 내 세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어느 정도 컸는지 확인하고 나 이거 오늘 서브를 해야겠다 라고 본인이 자기 셀 확인하는 거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임무예요. 자, 그 다음에 가기 전에도 다 끝났다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전에도 한번 내 거 오늘 셀 개대를 해야 되나?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세포가 잘못되면 그 실험 자체가 다음 스텝이 진행이 안 돼요. 다음 스텝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셀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셀이 만약에 내 셀이 죽었어요. 자, 죽었다 그래서 저희가 죽었어요 또 드릴게요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드리는 세포를 가지고 본인들이 계속 잘 키워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세포는 자기가 최대한의 애정을 다해서 키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학교 오실 때 내 세포 한번 봐보고 학교 갈 때 또 한번 봐보고 또 중간에 점심시간 때 또 한번 봐주고 밥 먹고 와서 시간 남으면 좀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내 셀이 조금 더 괜찮아 컴플런시가 70% 안 찼어 나는 이거 둬도 돼 그럼 그냥 가시면 되고 퇴근하시면 되고 안 돼 나는 오늘 그냥 가면 얘네들 밤새들이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 것 같아 라고 하시는 셀이 있으면 그거는 개들을 해주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하는 게, 그럼 하나에서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실습을 진행을 하는 동안, 1개였던 세포를 받았지만 나중에 막 10몇 개가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세요. 근데 제가 요거는 나중에도 설명드릴 건데, 하나를 2개로 하고 2개를 4개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를 계속 하나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요? 아까 2개로 나눈다고 했는데, 라고 하실 때, 자, 5씩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냥 5는 그냥 버리고 5만 키우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왜 버려요? 라고 하면은 계속 2개, 4개, 5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트를 키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많이 키우면 그만큼 배지가 많이 들어가고 본인들이 할 일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세포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진행할 거냐에 따라서 플레이트 개수가 필요를 해요. 뭐 나중에 단백질을 발현을 확인한다라고 할 때는 정말 플레이트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많이 키워놔야 되는 건데 내가 오늘 뭐 한엽만 볼 거야. 그래서 플레이트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굳이 한 플레이트였던 게 개대는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꽉 차면 안 되기 때문에 개대는 해주는데 하나에서 2개로 남기지 않고 2개로 나눈 다음에 여기 만약에 11ml 들어있으면 여기서 5는 다시 또 새로 키우고 5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다 그래서 그냥 막 버린 거나 이러면 안 돼요. 세포 굉장히 비싸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까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조교님들 있을 거니까 조교님들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또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헬라셀 개대 동영상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보여줬던 것처럼 먼저 배지들을 워밍업을 시켜둔 상태에서 자, 이제 클린 벤치 안에 이제 그 부위를 찍은 거예요. 자, 요렇게 딱 꺼내질 거예요. 항상 라텍스를 낀 상태에서 석션기를 이용해서 오래된 배지는 다 제거를 해주고, 셀은 저렇게 지금 다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투명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다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토파이프에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 요거 지금 자, DPBS를 넣어줍니다. 5mm 정도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때 저렇게 가생이 쪽에다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정중앙에 그냥 확 쏘아버리면 지금 저 바닥에 다 지금 세포가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한테 너무 데미지를 가면 안 되니까 최대한 가쪽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워싱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 흔들어 준 다음에 석션기를 이용해서도 이제 세포들을 워싱한 거를 이제 제거를 해줍니다. 이때도 세포는 계속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는 헬라스를 개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거는 트립신 EDTA입니다. 트립신 EDTA를 3mm 정도 따서 알코올을 킨 이유는 컨탐되지 말라고. 자,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인큐베이터, 세포 키우는 인큐베이터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T는 배지가 있으면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자, 3분이 지나서 인큐베이터에서 꺼낸 거예요. 톡톡톡톡 쳐준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현미경으로 세포가 잘 떴는지. 그래서 잘 떴으면 다시 이제 클린 벤치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그냥 석션기를 빨아들인다. 자, 그러면 이미 지금 얘네 세포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아셨죠? T를 치고 난 후부터는 세포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석션기를 빨아버린다. 그러면은 세포가 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자, 지금 둥둥 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배지를 넣어주면 T가 아까 배지가 들어오면은 자기 역할을 멈춘다고 했었죠. 자, 멈추게 돼요. T를 활성을 멈추기 위해서 배지를 한 3mm 정도 넣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업앤다운 해서 자, 저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제 뿌려주고 아래에서 위로 뿌려주고 자,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세포를 내려주는 거예요. 세포를 가운데로 이제 모아준 다음에 모은 거를 빨아들여서 얘를 새로운 코니카 튜브에 넣어줍니다. 자, 그럼 저 안에 지금 저 플레이트에 있던 세포가 다 옮겨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새로운 튜브, 플레이트 2개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배지, 완전 배지 상태인 새로운 배지를 5ml, 5ml씩 분주를 해줄 거예요. 저거는 지금 세포가 없는 상태예요. 아까 전에 15ml 코니카 담은 거는 센트리퓨지를 돌리는 거죠. 자, 버블은 최대한 빼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키울 때 버블이 들어가면은 그 버블에는 세포가 안 자라요. 그러니까 최대한 버블 없이 해야 됩니다. 자, 센트리퓨지 돌려서 3분간 돌린 다음에 얘를 이제 꺼냈어요. 자, 그러면 얘는 펠렛으로 세포가 남아있을 겁니다. 석션기로 상층액은 빨아들이고 펠렛 부분만 남기고 빨아들이면 돼요. 지금 다 안 빨았어요. 지금 보면. 세포 부분만 남겨줍니다. 자,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또 새로운 배지를 15ml 코니카 튜브에 넣어줄 거예요.
넣어줍니다. 다 넣어줘서 세포를 리서스펜션 잘 해주고 파이펫으로 업앤다운 해준 다음에 저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반반씩 다 빨아들여준 다음에 5ml씩 나눠서 분질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 플레이에 있던 세포가 저렇게 2개로 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만 유지할 거면 요 하나만 하고 요 하나는 그냥 여기다 넣지 않고 그냥 버리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헬라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로우 264.7 세포 개대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똑같이 워밍업을 시켜주고 이땐 T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T는 안 꺼내면 됩니다. 대신 스크래퍼가 나올 거예요. 그 위에서 그냥 긁어도 돼요. 근데 지금 조교님은 석션기를 그냥 한 거예요. 로우스에도 붙어 자라는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는 다 바닥에 붙어 있어요. 원래는 그냥 저 상태에서 긁어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조교님은 저거를 제거를 한 다음에 DPBS를 넣어가지고 워싱을 시켜줄 거예요. 세포가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에다가 뿌려주고 로우셀은 특히나 더 예민해요. 아까 헬라셀은 자궁경부암 세포이기 때문에 암세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덜 예민하죠. PBS에 넣어준 다음에 확산기로 다시 한번 세포를 워싱을 해주고 세포는 아직까지 계속 바닥에 다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베지를 넣어줍니다. 자, 실습 전에 이렇게 항상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보고 좀 미리 숙지를 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리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 때 마저 하려고 하면은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숙지를 해주시고 오시면 돼요. 자, 스크래퍼를 뜯어서 지금 세베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 세포는 붙어 있어요. 아직 개대가 안 됐죠? 저런 식으로 긁으면 돼요. 그 세포가 많으면 세포가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쪽쪽 긁으시면 됩니다. 돌려서 또 긁어주시고 이때 벅벅벅벅 긁는 친구들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힘도 안 주면 또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힘을 가지고 긁고 내 셀이 정말 잘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현미경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때 현미경을 할 때 주의할 점. 현미경은 밖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현미경 볼 때 뚜껑을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컨탑 나요. 어쨌든 저 세포는 지금 저렇게 뚜껑을 열고 저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클린벤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밖에 나와서는 절대 뚜껑을 열면 안 돼요. 다 긁었으면 이제 새로운 플레이트 2개를 준비해주고 이 상태에서 하나는 그냥 버려도 돼요. 2개를 준비를 해주고 새 배지를 여기다가 5ml씩 또 넣어주고 아까 전에 긁은 거에서 5ml씩 또 이렇게 나눠서 들어주면 한 플레이트였던 게 2플레이트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긁은 거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빨아들인 다음에 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업앤다운을 해주고요. OMLC 나눠서 분주하면 됩니다. 나머지 오늘 저녁 버리면 돼요. 안 쓸 거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안 해놔도 돼요. 한 플레이트씩만 유지할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로우셀 개대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우셀이랑 헬라셀 우리가 사용할 이 두 세포를 어떻게 서브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보면서 꼭 숙지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 같이 실습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조교 선생님들도 있을 거긴 한데 이제 다 여러분들을 봐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영상을 보시고 숙지를 하셔서 이제 와서 실험을 진행을 하시면서 저희가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